안녕하십니까. 이번 편에 전해드릴 소식은 지난 6개월 동안 본인이 시청자 여러분과 공유를 했던 정보와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방송 시간이 조금 길더라도 끝까지 좀 시청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해드릴 내용은 일본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의 무관이 유엔사 후방사령부를 방문을 하여 회의를 가졌다는 내용입니다. 유엔사 후방사령부는 2022년 3월 19일 오전에 이와 같은 사실만 공개를 하고 회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회의의 목적과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대한민국 현역 장군인 주1대사관 부무관이 유엔사 후방사령부를 방문한 그 자체만으로도 군사적으로 중요한 의미와 시사점을 갖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반도 안보 정세와 직접적이고 현시적인 사안이며 지금 이 순간 국가 안보 정세가 매우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이 사안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사전에 몇 가지 정보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이 정보를 이해를 하셔야지만 일본 대사관의 무관이 유엔사 후방사령부를 방문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인식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국방무관입니다. 대한민국의 제외공간에 배속이 되어 국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현역 장교를 지칭을 합니다. 주재국과 국방 외교 및 협력 지원, 국가 안보 관련 자료 수집 및 보고를 하는 것이 주요 업무입니다. 현재 전세계 제외 공간에 70에서 80명의 무관이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대사관에는 현역 소장이, 일본과 중국, 러시아, 터키에는 현역 준장, 원스타가 무관이며 다른 국가는 중요도에 따라서 대령 또는 중령이 파견이 됩니다. 주1 대사관의 무관입니다. 현재 일본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의 무관은 해군 준장인 김항민입니다. 해군사관학교 47기이고 2017년에 을지문덕함 함장을 지냈으며 2019년도에 준장으로 진급을 한 인원입니다. 세 번째, 유엔 후방사령부입니다. 이 조직은 유엔군의 후방 보급 및 병참 지원을 하기 위해 일본에 설치되어 있는 기지 7곳의 지휘 통제 및 운영을 맡고 있는 조직입니다. 7곳의 기지는 캠프 자마, 사세보 해군기지, 요코스카 해군시설, 화이트비치 해군시설, 요코타 공군기지, 가데나 공군기지, 후텐마 해병 항공기지입니다. 한반도 유사시 증원병력의 수용과 보급, 후방보급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대한민국의 전쟁 수행 지속 능력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령관은 호주 공군 대령이 맡고 있으며 현재 사령관은 아담 윌리엄스 대령입니다. 유엔 후방사령부에 관한 상세 내용은 본인의 블로그, 국방논문, 유엔사 후방기지의 의미와 활용 방안, 아침 한개의 군사논평, 유엔군 사령부 활동의 재개, 무엇을 의미할까라는 것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엔사 후방사령부 기지 7곳은 사실상 주1 미군의 핵심 기지들이고 한반도 유사시 증원전력의 수용대기 단계 임무를 수행을 하고 전시군수 물자 보급 병참기지를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일본이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이유이고 유엔 후방사령부 구성국에 일본이 포함이 되어 있는 사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친북 성향 세력들이 반일 감정을 이용하여 일본의 대립각을 세우는 핵심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지난 2017년도 한반도 위기와 유엔 후방사령부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유엔 후방사령부는 그 임무상 한반도 안보 정세를 가늠하는 바로메타 중 하나입니다. 이 조직이 활성화되는 것에 비례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도는 상승을 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2016년 11월 29일 합동참모본부 정책자문위원들이 유엔사 후방사령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3명이 방문을 했는데 당시 이 방문단의 명칭은 유엔 후방사령부 적응그룹이라고 불렸으며 방문한 이유에 대해서는 국내외 언론 보도에 보도된 바가 없습니다. 식별된 3명 중 1명이 당시 국방연구원 원장이었던 한홍천입니다. 두 번째는 2017년 6월 15일 주한미군 사령관 빈센트 브룩스 대장이 유엔사 후방기지를 점검했던 내용입니다. 사세보에 있는 미 해군 제7함대 탄약고인 마이바타 탄약고 내에 위치하고 있는 미 해군 탄약사령부 극동지부를 방문을 한 사진입니다. 세 번째는 2017년 11월 15일 주한미군 사령관 브룩스 대장이 일본 방위성과 육상자위대 참모부를 방문한 후 유엔 후방사령부를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공개된 사진에 주한미군 사령관 브룩스 대장이 유엔 사령관 자격으로 일본 육상자위대를 방문을 했었는데 유엔기 대신 성조기가 걸려 있어서 상당히 많은 의구심이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2018년 7월 16일 주일미군 유엔사 후방사령부에서 열렸던 회의에 한국군이 참석을 했던 것이 확인되는 사진입니다. 주일미군의 임무와 영내에서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는 유엔사 후방사령부의 역할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당시 주일미군 사령부는 밝힌 적이 있습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한국군에서는 6명의 장교가 참석을 했었고 회의의 정확한 명칭과 목적은 밝히지 않았으며 국내 언론과 국방부에서도 이 회의에 관한 사항은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이후 특이조명이 없다가 2021년 8월 4일 유엔사령부 후방기지 소속의 장교들이 오키나와 후텐마 미 해병 항공기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오키나와에서 미군 관계자들과 일본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향후 계획, 퓨처 플래닝과 현지 고려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 3월 19일 공개된 주1 한국 대사관 무관이 유엔 후방사령부 회의에 참석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회의에 참가를 한 사람들을 보면 첫 번째가 주1 한국 대사관 무관 및 무관실입니다. 두 번째, 한국에 주둔을 하는 유엔 사령부의 참모가 참석을 했습니다. 세 번째, 주1 미 제5공군 예하의 제374 항공수송비행단 소속의 장교가 참석을 했습니다. 네 번째, 일본 외무성 직원이 참석을 했고요. 다섯 번째, 일본 방위성 통합망료부 소속의 인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 주1 미군 사령부 소속의 인원이 회의에 동석을 했고, 일곱 번째, 주1 미 대사관 소속의 인원이 참석을 했고, 회의의 주제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관한 논의였다고 합니다. 이 7명의 참석 인원을 보면 한반도 유사시 전시 증원 체계에 관련된 인원들입니다. 이 전시 증원 체계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한반도 유사시 태평양 사령부 체제하에 미국의 전시 증원과 이 절차를 도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시차별 부대 전개 재원 TFPDD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데, 태평양 사령부가 전시 증원을 주도를 하게 되면 미 육군의 대표적인 중화기사단인 제4보병사단과 제1기병사단을 휴하에 둔 제3 기갑군단이 한반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미 공군은 8개 이상의 전투비행단과 4개의 폭격비행단을 한국과 일본에 전개를 하게 되고, 미 해군은 제7함대 이외에 추가로 5척의 항모 타격전단을 파견을 해서 총 6척의 항모 타격전단이 한반도와 일본 인근에 배치가 됩니다. 미 해병대는 제3해병사단을 주축으로 하는 제3해병 원정군이 배치가 되면서 총 병력은 한 65만 명 정도가 됩니다.
한반도 유사시에 대처하는 이 증원병력은 그 유엔사 체제로도 실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개입에 대해서 이제 국제법적으로 명분을 제공하는 역할 이외에 그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안보 공약 실행을 가능케 하는 구조적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엔사는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거나 지금 뭐 좌파 쪽에서 그렇게 열렬히 부르짖고 있는 전시작전 통제권을 한국에서 이양을 받더라 하더라도 국제법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여전히 한국군에 대한 작전 지휘권의 행사가 가능합니다. 한국군도 유엔사의 병력을 제공을 했던 전력 지원 제공국과 병력 제공국 중에 하나인 16개국에 포함이 돼서 총 17개국의 그 병력 제공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논리성이 가능한 것이고, 휴전협정 당사자가 한국이 아니고 유엔사이기 때문에 유엔사 이하의 전시에 편제가 되는 한국군도 유엔사의 작전 지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에 개입을 할 경우 유엔 안보리의 결의나 권고 결정 등 외교적 절차가 불필요하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미 보유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유엔사가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유엔사 체제로 한반도 유사시에 대처를 할 경우에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 기지들이 자동으로 개입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반도 유사시에 그 유엔사 체제로 대처를 하게 될 경우에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 기지들은 자동적으로 한반도 전역에 자동 개입이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유엔사 체제는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듯이 명목상의 기구가 아니고 실제 한반도 유사시에 한국과 일본에 주둔 중인 미군, 한국군, 그리고 일본 자위대 일부까지도 전쟁에 개입시킬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전시증원 태세와 그 태세 전시증원 체제의 구축, 그리고 구체적인 작전 수행에 있어서 유엔사 후방기지의 존재 및 역할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불가결한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 사이에 있었던 유엔사 후방사령부의 사례와 2022년 3월 19일 공개된 주1 한국대사관 무관이 참석을 한 유엔 후방사 사령부 회의에 동석을 한 인원들의 소속들을 비추어 볼 때 전설에서 말씀을 드린 그 7개의 조직의 인원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회의는 한반도 전시증원과 유사시, 군수보급 및 병참 문제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번 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가로 이 건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거나 질문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메일을 주시면 정성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